자, 작업의 면제입니다. 자, 많이 출제가 되는 조문이죠. 소장은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이틀 줍니다. 이틀 동그라미. 자,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 옛날에는 기일이라 그랬어요. 자, 제삿날 같은 경우는 하루를 줍니다. 작업을 면제한답니다. 자, 끊고 의무적입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무조건 줍니다. 자, 사망하면 이틀, 제삿날이면 하루를 줍니다. 자, 됐나요? 자, 근데 수용자가요,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해요. 원한다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작업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예외입니다. 뭐 계속을 원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고요. 일단 면제는 의무적입니다. 소장은 수용자에게 부상 질병 그리고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즉 부상이나 질병이 완쾌될 때까지, 그쵸?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 해소가 될 때까지는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이거는 재량이죠. 자, 바꾸면 틀려요. 여기를 할 수 있다. 여기를 한다. 이렇게 바꾸면 틀립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시고 색깔 칠해 드릴게요. 이틀, 하루. 됐습니다. 자, 기출 정리하시고요. 기출 이것도 나오네요. 기출도 보면 여기 볼게요. 자,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이틀,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제삿날에는 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직계존속이 안 들어가요. 여기는 직계존속이 들어가지만,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시면 여기죠. 가족이나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존속이 들어온다. 존속이 들어오지만 여기는 부모나 배우자의 제삿날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여기에 직계존속 이렇게 필기 하시고요. 여기를 X 치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항상 이 법조문을 완벽하게 알려면 이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기출지문을 토대로 해서 이 법조문을 입체화 시켜야 됩니다. 자, 위로금, 조의금을 갑니다. 여기도 최근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자,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과 고에 해당한다면 장관 밑줄 그시고, 소장하면 틀립니다. 위로금 또는 조의금을 지급한답니다. 역시 의무죠. 자, 됐고, 자, 1항, 2항 밑줄 그시고. 그러니까 지금 1항을 보면 소장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소장 쓰면 안 되겠네. 여기는 소장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야 되겠네.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과 코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그치? 직권으로 하면 틀리겠지. 직권이 아니라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준다 이겁니다. 또는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법무부령이라든지 이렇게 슬쩍 바꿔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필기 다 해두시고요. 자, 어떨 때 주는지 볼게요. 자, 부상 질병으로 신체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밑줄. 그때 뭘 준다? 위로금이라는 걸 줍니다. 요 색깔 있는 글씨는 제가 쓴 거예요. 또는 사망하거나 할 때는 조의금이라는 걸 줍니다. 됐나요? 여기는 바뀐 부분이 없는데 요 2항이 바뀌어집니다. 2항이. 자, 위로금은 본인에게 줍니다. 조의금은 상속인에게 줍니다. 개정 나와 있지? 뭐가 개정됐을까? 이 부분이죠. 과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근데 이 석방할 때란 말이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은 본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석방할 때 준다는 말이 삭제됐다. 그 말은 석방이 안 되더라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런 점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뭐 어디가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기출문제. 그치? 여기도 보면 수용자를 석방할 때 준다는 말이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그쵸? 삭제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그 장애 발생 후 1개월 내에 주라 이런 말도 다 삭제가 돼야 됩니다. 한 달째 할 수 있다 아니고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작업장려금 부분은. 자, 이중지급 금지입니다. 자, 동일한 사유로 자, 금액을 지급받았을 때는 그 금액을 위로금 또는 조의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중지급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76조. 자, 위로금, 조의금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안 돼요. 담보 안 돼요. 압류 안 돼요. 조세나 그 밖에 공과금 부과 있죠? 세금 안 돼요. 이런 거 세금 매기면 안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작업장려금제와 임금제를 봅니다. 첫 번째 작업장려금제. 자, 우리 법조문에도 있죠? 소장은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관입니다.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작업장려금을 줄 수 있다. 임의적이죠. 한다가 아닙니다. 재량입니다. 재량으로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다 주죠. 다 줍니다. 아무래도 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죄짓고 온 죄수라 할지라도 노동의 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작업장려금을 주는 것은 근로의욕 고취. 돈을 안 주면 일 안 해요. 그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10원 한 장이라도 들어가야 일을 하지. 그래서 작업장려금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 다 준다고요. 작업의 종류나 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줍니다. 줄 수 있다. 이 작업장려금은요.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이 아니고요. 은혜적 급부입니다. 은혜적 급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 청구가 안 됩니다. 생각해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사기치고 공갈치고 횡령하고 이런 놈들이 들어왔는데 교도소에서 정역의 복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무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임금을 준다 생각해봐. 밖에도 사회 바깥에 나가보면 실업자들 많아요. 배 굽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 근데 죄짓고 칼부림하고 들어온 놈들이 여기서 임금을 받네. 야, 그 이율배반적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임금이 아니고 근로의욕 고취하기 위하여 그래서 작업장려금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군복무 있죠. 군복무. 군복무 의무잖아. 의무. 남성이라면 의무잖아. 군복무 합니다. 하면 뭘 주지? 그건 임금을 주네. 근데 옛날에는 임금이라고 안 했어. 제가 군대 다닐 때는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뭐 가끔씩 군인들 보면 뭐 기사거리를 보면 임금이라고 써놓고 있는데 그 임금이라서 부르면 안 되지. 옛날에는 얼마 줬습니까? 현역 장병들. 장병 10,000원이 안 됐습니다. 8,000원, 9,000원 그랬어. 뭐 4,000원, 5,000원, 뭐 계급에 따라서 뭐 7,000원, 병장이 10,000원을 안 넘겼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병장이 얼마큼 많이 100만 원 넘게 받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많이 줄까? 그렇지. 건전한 사회복귀. 군복무하는 친구들에게 사회복귀라고 하면 그렇지만 나중에 이 친구들이 나가서 뭐 창업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주는 거잖아요. 국가가. 근데 여기도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안 줄 수 있어요. 안 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준다는 겁니다. 어쨌든 임금은 아니에요. 임금은 아니고 여기 성격에 나와 있지만 작업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에서 주는 공법적, 정책적 급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죠.
작업 수입을 하면 무슨 말인가 이게? 이 제소자들이 공장에 나가서 물건을 찍잖아.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 물건을 만들었다면 팔 것 아닙니까? 팔 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은 다 국고다, 국고. 국고 수입으로 쳐줍니다. 국고 수입으로 쳐줍니다. 자, 2항.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줍니다. 석방할 때 줍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한답니다. 의무적입니다. 웃기지 않아? 여기 보면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답니다. 모순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치? 이렇게 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작업장려금을 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준다면 그 뜻입니다. 만약에 준다면 석방할 때 준다 이 뜻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모순되는 것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고 단서를 읽어볼게요. 다만 가족생활 부조 등 특히 필요하다면 석방 전이라도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방 전이라도. 그치? 가족생활 부조라는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돈 몇 푼 되겠나? 뭐 떼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를 줬냐면 만 얼마 줬어. 만 얼마. 한 달에. 재수자들 작업장려금. 물론 이제 급수가 좋은 애들 있지 최우량 애들 걔네들은 뭐 2, 30만 원 받는 애들도 봤어요. 제가요. 근데 일반 재수자들은 작업장려금 만 얼마밖에 못 받아요. 지금은 올랐겠다. 지금 올랐겠다 하더라도 뭐 만 원 얼마짜리가 올라봤자 뭐 2, 3만 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2, 3만 원이 뭐라고? 그렇잖아요. 1년 하면 뭐 2, 30만 원 되겠네? 근데 그 재수자들이 자기 양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집에 있으면 처자식 있지, 애들 학교 다녀야 되지, 노부모 있지. 그 생각 때문에 그 꼬집꼬집 모인다고요. 모아서 단 한 푼이라도 도움 주려고. 그래서 석방 전이라도 신청하면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됐고, 이런 조문도 있다. 기출 읽어보시고요. 기출 참 많이 나오네요. 무지무지하네요. 자, 됐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작업 임금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임금입니다. 임금. 임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자가 그 대가로, 노동의 대가로 국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문 보죠. 여기도 보면 작업 수입은 국고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말은 우리나라는 작업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그 의미입니다. 임금제를 실시하면 국고 수입이 안 되지. 그렇죠? 자, UN 최저 기준 규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수용자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 제도가 있어야 한다. 보수라는 말 나오네. 그 말은 작업 임금제를 권장하고 있는 건데 UN 최저 규칙에는 그러나 어디까지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그래서 각 나라 국가가 이 최저 기준 규칙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참고로 하고 있지 따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작업장려금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뭐 찬반론이 있는데 우리는 반대론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반대론을 보겠습니다. 교도작업은 근로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두 번째, 집행 과정이죠. 그래서 임금은 사회정의나 국민이 감정해 보더라도 위배된다. 국가에게 손해를 끼친 놈들이죠. 국가나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놈들에게 임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 그 임금 엄청나게 나가네. 임금이라고 하면 과다한 증가를 교정경비 증가를 초래하겠죠. 그리고 또
임금이 지급된다면 형벌 억제 효과를 감퇴시키겠죠. 무슨 말이야? 굳이 뭐 나갈 필요 없지. 뭐 설령 나간다 하더라도 뭐 죄 짓는 게 쉽잖아. 뭐 다시 깜빵 들어오면 되지 뭐 이런 셈이니까요. 형벌 억제 효과가 없겠죠. 사회에 나가면 실질자가 많기 때문에 실질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것은 왜? 깜빵에 있으면 먹고 자고 다 해주잖아. 그 돈이 굳잖아요. 그래서 또 임금까지 받네. 이것은 형평성 원리에 위배된다는 점 등등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급 임금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성론은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자, 됐습니다.